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안과 밖입니다. 안내라고 하는 글자와 바깥외라는 글자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말 안과 속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안과 밖 그리고 겉과 속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안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안내는 멀경과 들입이 합쳐진 구조인데요. 멀경은 울타리를 쳐놓은 모양이죠. 국경 혹은 성곽을 본뜬 글자입니다. 여기에 들입이 합쳐졌어요. 이걸 사람 인으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들입이 맞습니다. 들입은 움막의 입구를 본뜬 글자예요. 텐트 같은 움막에 들어가는 입구의 모양과 똑같이 생겨서 들어간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진 안내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뜻으로 안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글자가 바로 속리라는 글자인데요. 이건 밭전과 흙토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즉 밭과 땅이 있는 마을 리가 옷의 속 안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속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안과 속은 분명히 다른 뜻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뒤죽박죽 쓰고 있죠. 표준 국어대사전의 설명을 볼까요? 속은 거죽이나 껍질로 쌓인 물체의 안쪽 부분이고 안은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 쪽으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 안과 속을 단번에 구별하고 이해하기엔 쉽지 않죠. 그래서 더욱 헷갈립니다. 이런 문장을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여기에서 겉과 속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겉모습이나 말과는 달리 속마음이나 실속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거나 양호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한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를 보면 안과 밖을 집 안과 집 밖이라는 공간을 나누는 경계의 구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문장을 자세히 보면 겉과 속은 하나의 물체에 있기 때문에 갈라놓을 수 없지만 안과 밖은 분명히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속의 개념은 꽉 채워져서 빈자리가 없고 안의 개념은 경계 안에 있어서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과일은 안일까요? 속일까요? 네, 꽉 차 있으니까 속입니다. 과일 속. 마음은 어떨까요? 몸 속이니까 꽉 차 있어서 속이에요. 마음 속. 그럼 방은 어떨까요? 방은 공간이 있죠. 빈자리가 있으니까 안입니다. 방 안. 그리고 바다는요? 바다는 공간이긴 하지만 물로 꽉 채워져 있죠. 그래서 속입니다. 바닷속. 마지막으로 괄호는요? 괄호. 괄호는 속일까요? 아니면 안일까요?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그래서 안입니다. 괄호 안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볼게요. 지갑은 속일까요? 안일까요? 지갑 속이 맞을까요? 지갑 안이 맞을까요? 이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옛날 드라마 중에 나오는 명대사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면 멋있는 말 같으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몸은 채워져 빈 공간이 없으니 몸 속, 마음 속처럼 안이 아니라 속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한 건 아마도 텅 빈 내 속의 빈자리를 너가 채우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한편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에 나오는 가사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고 하면 맞는 어법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제 안과 속이 다른 걸 아시겠죠? 안과 속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내는 공간을 나누는 경계의 구분으로 안과 밖 둘로 나뉘어져 있고요. 내부에 빈자리,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 씁니다. 그리고 속리는 하나의 물체에서 겉과 속이라는 의미로 갈라놓을 수 없고 꽉 채워져서 빈자리가 없는 경우에 씁니다. 이제 깔끔하죠? 이젠 바깥외를 보겠습니다. 바깥외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왼쪽에 있는 하나는 저녁석 혹은 달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하나는 점칠복이라는 글자예요. 늦은 저녁 혹은 밤에 점을 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새벽 동틀 때 그리고 아침에 점을 치는 게 일반적인데 하루 다 지나가서 점을 치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일반적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어서 바깥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깥외와 비슷한 뜻의 글자 겉표를 알아볼까요?
이건 털모와 옷의가 만났습니다. 옷의 위에 있는 건 털모예요. 이제 바로 뜻을 아시겠죠? 털옷의 표면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겉표입니다. 바깥 외와 겉표의 구분도 안과 속의 구분과 정확히 같습니다. 바깥 외, 즉 밖은 안과 밖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경계의 구분이죠. 그래서 빈자리가 있는 안을 뺀 나머지 외부는 모두 밖이에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겉은 속과 붙은 의미로 하나의 물체에 대한 개념이라서 속과 붙은 겉표면을 뜻합니다. 둥지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면 둥지라는 안의 공간을 제외한 남은 전체 공간이 밖이죠. 또한 수박 겉핥기 하면 꽉 찬 수박 속을 감싸고 있는 표면을 핥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둥지 겉으로 나간다, 수박 밖을 핥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집 밖이 맞죠. 그리고 안주인 하듯이 바깥 양반이 맞습니다. 또한 책의 겉표지가 맞고 옷에 흙이 묻었으면 옷 밖이 아니라 옷 겉에 흙이 묻은 겁니다. 밖과 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밖은 안과 밖으로 경계의 구분이고 안을 뺀 바깥 외부는 모두 밖이죠.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겉은 속과 붙은 의미로 하나의 사물의 외표면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안과 속만 비교하면 언뜻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겉과 속, 안과 밖을 함께 비교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고 갈까요? 겉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껍질과 껍데기가 있습니다. 껍질은 딱딱하지 않은 부드럽지만 질긴 표면이고 껍데기는 단단한 표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과 껍질, 양파 껍질이고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예요. 그런데 조개 껍질도 맞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조개 껍질을 자주 먹다 보니 우리가 헷갈려서 마구 쓰다 보니까 조개 껍질도 표준어가 된 겁니다. 혹은 껍질은 먹을 수 있고 껍데기는 먹을 수 없는 걸로 나누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한 속을 뜻하는 알갱이와 알맹이가 있어요. 알갱이는 주로 곡식이나 열매에 작은 나달을 나타낼 때 쓰고요. 또한 세는 단위로도 쓰여서 한 알갱이, 두 알갱이 이렇게 쓰죠. 한편 알맹이는 물건의 껍질이나 껍데기를 벗긴 속을 뜻할 때 씁니다. 그래서 쌀 알갱이, 모래 알갱이고요. 포도는 알맹이, 콩 알맹이가 맞습니다. 이래놓고 보니 우리말이 한자보다 훨씬 더 어렵네요. 오늘은 이렇게 안과 밖, 겉과 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질문이든 환영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